반갑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권을 연계한 이제 원포인트 실전 화법을 강의하게 된 이종화 전문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기나긴 저희 정규 세일즈 과정을 마지막에 이제 좀 찾게 됐습니다. 그동안 앞에 것들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준호님? 저요? 저는 약간 물론 이제 보험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네. 내용들도 있긴 네. 한데 제 신입 관점에서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은 신입이 대리점에 오면 일단은 뭐 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머리가 아픈데 네. 근데 그 와중에 화법에 어떻게 DB 고객한테 컨택을 해야 되고 그쵸. 뭐 TA를 해야 되고 다 막막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보통 그럴 텐데 사실 선배들도 대부분 바쁘거든요. 그쵸. 코스에 있어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거를 그럼 본인이 깨달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TA 같은 경우도 뭐 질문을 해서 꼼꼼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네. 내가 원래 이거를 깨닫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한다. 네. 그러면 대여섯 번씩 고객한테 깨지고 짜증 받으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걸 습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교육화 시켰고 시스템화 시켰으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복지이지 않을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선배시긴 한데 한동안 이제 잠시 네. 잠깐 다시 돌아온 우리 영월핀은 이번에 교육 다시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저도 되게 리마인드되고 신입에서 들었을 때랑 지금 들으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와닿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제가 교육 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신입 위주로 강의가 커리큘럼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께서는 그동안 들었던 내용 플러스 좀 더 궁금했던 내용들 질문하는 형식으로 저는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좀 한번 하고 좀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차피 세 분 다 경력이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리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 Q&A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면서 좀 신속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롤로그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저도 이거를 정리를 한번 드리는 고객과 만남 과정 저는 프로세스를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DB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니즈 환기 방법이나 또는 보장 설명, 실전 화법들 이런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좀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종화 전문가라고 하고 제 양력은 이렇게 돼요. 육군 ROTC 대위로 전역을 해서 저는 인카금융 서비스 린치핀에 처음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각종 손해, 생명, 변액보험 자격증부터 시작했고 투자권유 대행까지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많은 교육들 들으시면서 AP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AP를 잘해야 된다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첫 인상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거. 네. 어렵죠. 제일님은 어떠세요? AP라는 과정 하시는 게? 이제? 고객님과 네. 대화를 하면서 네. 긴장도를 주고받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네.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서 고객이 원하는 거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쵸. 네, 영호 대표님은 최근에 오랜만에 상담하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고객님 다시 만나 뵈니까 그렇게 다양한 고객님들을. DB 고객님들을 오래 만났는지 네. 일반 고객님들 만났어요. 네, 기고객 분들 이렇게 관리를 하셨고.
근데 강화수가 어떤 게 네. 확실히 이제 DB 영업을 하게 되면은 메이크로 따로 연습을 하고 네.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기고객을 만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냥 아는 연습 해주면 그만이니까. 그쵸.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아니란 마음으로 이제 DB 고객님 만나러 갔고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맞아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제 첫인상이잖아요. 이 AP에서 임팩트를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DB 고객에 대한 특성입니다. 차라리 지인, 소개 또는 뭐 개척이라든지 이런 고객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요. 뭐 여기 하나 껴있는 연결점이 하나씩 있어요. 지인이라든지 또는 내가 고객이었다든지 어떤 뭐 가게에 또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뭐 거주민으로서 뭐 약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DB는 이게 없어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연결점을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AP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AP를 할 때 뭐 저보다도 선배님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또는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팩트 파인딩을 하는 거죠. FF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잘 하고 AP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임팩트를 줄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뭔가 간병. 간병, 네, 시한부. 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네. 이 두 가지를 저는 사진을 좀 띄워드린 이유가 제가 실제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앞에 쪽은 저는 가족들의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업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도 자유롭고 또 저는 시간이 자유로운 것보다도 내가 일한 만큼 돈 벌고 싶었어요. 네. 내가 일한 만큼.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저는 이 직업을 선택했고 그래서 제 슬로건이 같은 시간 속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네. 제 슬로건이. 그러면 이거를 제가 AP 때 어떻게 풀어드리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뒤에 거는 솔직히 얘기는 안 해요. 이 얘기는 제가 리크루팅 할 때 얘기하는 소리고. 그건 사실 네. 얘기하지. 그렇죠. 저는 이제 DB든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앞에 거를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었어요. 불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성인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도 보험이라는 게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이후에 절망편과 희망편을 둘 다 겪었어요. 제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9년도였어요. 2019년도에 제가 이전의 직장이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좀 오지에 혼자 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양구라는 척박한 동네에서. 근데 이제 제 부모님이랑 본가는 인천인데 아버지가 이제 저는 암 환자세요. 지금 현재 15년 넘게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요. 네.
갑상선암으로 시작했고 좀 여러 가지로 번졌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15년째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신데요. 정확하게는 4번째 재발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19년도 이제 막 20대 중반에 접어들고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에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3번째 암이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때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때 병원비가 근데 필요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2번째 수술 이후부터 사실상 경제활동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제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의료비가 부족하니 저한테 이제 보태달라고 연락을 주신 거죠. 근데 저도 선뜻 드려서 썼습니다. 왜냐면 제 부모님과 저도 그동안 받아온 게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좀 돈에 경제관념을 좀 밝았던 편이고 저축을 좀 잘했던 편이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좀 꽤 큰 돈을 모아서 썼어요. 물론 그 돈을 모았던 건 당연히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모은 건 아니었겠죠. 제가 집을 사기 위해서 모았었던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좀 깨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렸었는데 이때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왔었냐면요. 한 4천만 원 돈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왔죠. 실비도 없었나요? 네. 아무것도 없으세요. 지금도 없으세요.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뭐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돈이 진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 돈을 드리면서도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정말 상실감이 컸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돈을 모았던 이유가 명확히 했잖아요. 집을 사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 근데 당연히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큰 아픔이 있었죠. 상실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때 뭘 생각을 했냐면요. 부모님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뭔가 조금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알게 된 게 보험이었던 거예요. 이때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보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고 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를 그동안 고민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보험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 당시에 이제 부모님과 저와 제 동생까지 보험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무했어요. 네. 흔한 실비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랑 제 동생은 보험을 준비를 했고요. 제 아버지는 당연히 암 환자니까 안 되고 이때 또 스토리가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스토리를 같이 넣진 않았는데 같은 시기에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절망에 좀 많이 빠졌던 시기인데 어머님도 네, 어머님도 쓰러지셔가지고 네. 하시다가 아니요. 좀 다른 네, 건강 문제인데 아버지께서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때가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10일 날 아버지가 수술하러 입원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3월 정확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이 앞전 시기에 한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급성 당뇨가 오셔가지고 몸무게가 3주 만에 35kg가 빠지면서 똑같은 날짜에 다른 병원에 입원하셨었어요. 절망적이죠. 이때도 치료비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다행히 당뇨다 보니까 입원비 정도만 많이 나왔지 다른 거는 크게 많이 안 나왔고 이런 건 포함은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이게 좀 컸죠.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는 그래서 보험 가입이 어머니도 불가능했어요. 이때 이후로 어머니도 지금 1형 당뇨로 지금까지도 인슐린 맞고 계세요. 당뇨가 아예 없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온 거라. 네. 아무튼, 네, 급성으로 온 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때 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험을 준비했고요. 이때 아버지는 결국 보험 준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계세요. 그냥 네 번째 재활을 하셨거든요. 안 하기보다는 네,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아버지의 의료비와 각종 생활비들을 제가 평생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절망편이에요. 보험이 없음으로써 겪었다. 근데 희망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희망편도 좀 솔직히 희망이라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작년이에요. 22년도 1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진짜 이때 19년도에 보험을 진짜 잘 준비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특히 저를 더 많이 준비했죠.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걸릴 줄 알았는데 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동생이 많이 걸렸다. 네. 나이 26살에. 네. 남자예요. 네. 갑상선암. 네. 같은 암이 아버지랑. 네. 네. 동생 같은 경우에도 다 갑상선암이 왔고요. 그래서 동생은 나이가 젊다 보니까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오고 대신 이때 동생은 실비부터 시작해서 종합보험을 좀 잘 준비해 놨었어요, 미리. 그래서 동생 치료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보험에서 혜택을 얼마나 받았냐? 5,700 받았어요. 갑상선암 네. 를 많이 넣었나요? 네, 3,000 더 있었어요. 거기다 술이야. 네, 수술비랑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야, 치료비랑 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공신 받은 거. 동생이요? 제가 이거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조술만 있지 않나? 그런 게 있나?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비인후과에 감기 때문에 갔는데 목이 부어가지고 거기 갔던 이비인후과가 저희가 한 20년 정도 다녔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게 부은 게 조금 이상하고 좀 아버지가 갑상선암이 있었던 걸 아시던 분이다 보니까 한번 더 큰 병원 가봐라. 왠지 이게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바로 암으로 판명이 됐고 그 초기에 잡은 거죠? 아니요. 초기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음파로 알수 있는 거죠. 그쵸. CT를 찍었어요. CT 나오잖아요. 네. 정도가 없나? 갑상선. 아, 여기에 내가 안 갖고 있나? 잠시만요. 제가 아마 여기다 넣어놨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제 동생 사진이에요. 비정 자체. CT 사진이거든요. 가서 모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목이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많이 보여요. 네, 여기 부어 있죠. 목젖이 이렇게 옆으로 옮길 정도로. 이게 다 암이에요. 엄청 큰데? 네. 왜 이렇게 커요? 나이가 젊어가지고 암이 엄청 빨리 큰 거예요. 나이가 젊을수록 오졌잖아. 네. 암 사기 판정 받았어요. 아기. 네. 사주사는 진짜 굉장히 좋죠. 그리고 혹이 7cm짜리 혹 하나랑 15cm짜리 하나, 9cm짜리 하나,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8개 정도 됐어요. 그래도 그나마 갑상선 암이어서 다행이다. 다른 암 사기였으면. 그쵸. 사망률이 매우 높죠. 아무튼 요런 상황을 좀 겪어가지고 저는 그때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 또 잘 들어놓은 게 납입 면제를 또 받았어요. 네. 그 당시에 가입했던 보험에는 유사한 납입 면제가 됐었어가지고 납입 면제도 받아서 동생 그래서 앞으로 의료비가 또 끝났어요. 네. 이러면은 이자적인 게 잘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전에 19년도에 제가 따로 가입시킨 거예요. 지금은 경제활동 하죠. 네, 동생 지금 경제활동 합니다. 지금 1년 동안 회복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경제활동하고 있어요. 수술이는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컸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 사례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성대에 붙어 있었어요, 암이. 네. 처음에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성대까지 같이 제거한다 했었어요. 그 목소리 잃는 네. 와,
네. 네. 제 처음에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치명률 높진 않은데 암이 너무 크고 지금 어디까지 번져있는지 몰라서 이거를 성대까지 제거해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전달을 받았었어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발견을 하고 아실 거예요. 뭐 동생 여러 가지 그냥 병원 좀 거치니까 2월 말 되더라고요. 좀 큰 병원 1월 말이었거든요. 처음 발견된 게. 여러 가지 2차 병원 거치고 하니까 2월 말 되더라고요. 수술 언제 했냐면 3월 10일에 했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좀 급한 수술들 아닌 경우에는 다 땡겨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정도 심한 거였죠,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성대까지 제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행히 성대를 제거 안 하고 잘 수술을 마치셨고요. 기적이죠. 네, 거의 기적이죠.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문제없이 잘 말합니다. 근데 한 8개월 정도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네, 성대를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많이 피곤해하지 않나요? 제 주변에 갑상선 네. 보니까 다 낫고도 이제 좀만 하면 피곤해요. 맞아요. 아침마다 신지로이드라는 갑상선 호르몬 약물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걸 먹더라도 밤 되면 그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피로해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또 합병증으로 칼슘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칼슘제를 평생 먹어야 돼요. 네. 이런 문제점은 있는데 이거는 속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드리고 보통.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희망편을 조금 겪긴 했습니다. 이걸로 열심히 놀았어요, 동생. 일본도 그 짧은 시기에 한 3번 갔다 오고요. 아이러니하지만 약간 보험 재테크가 네, 맞아요.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제활동 잘 하고 있고 목소리도 잘 나와서 오히려 지금 노래까지 해요. 고음이 다 올라가고 처음엔 안 올라갔지만 그 정도로 지금 예후가 좋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되고 저는 그래서 보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보험을 잘 가입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가 가능하고 그거를 내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그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먼저 얘기하고 저는 그래서 제 컨설팅에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험이 그동안 활용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까웠어요. 하지만요, 이런 직접적으로 제 가족 사례를 겪어보고 저도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제 고객분들한테 그거를 더 아깝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컨설팅 해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 관리자로서의 어필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AP에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걸 AP로 쓸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네. 근데 이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의구심도 들기 네. 독특한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왜냐면은 저희 집안도 보험을 굉장히 싫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중상층 이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잘. 근데 이제 어머님은 전업주부였고 교통사고가 나면서 네.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큰 집한테 재산을 뺏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도치 않게 이제 제가 큰 집살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시기에 상처도 많이 받고 구박도 받았고 지금도 제가 사실 만두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렇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많이 못 먹는 적이 많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심했을 때는 제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재채기약을 받다가 택시 타고 왔는데 진짜 거의 1시간 동안 욕 먹었어요. 너무 나약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데려오고 나서 이렇게 막 거의 충격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게 이제 그 계기로 저는 보험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런 스토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건강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보험을
청구할 일들이 많았어요. 단발형으로 진단도 받고 아, 예, 예. 우리사도 쓸개도 떼냈고 네. 그리고 요로결석도 알았고 그러니까 네. 거의 방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실제. 장병치레를 생각보다 많이 하면서 네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사실 보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싱글 스토리로 썼을 때 네. 이게 괜찮을지 사실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사실 좀 사례가 조금 다른 게 저희 아버님은 그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딱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화법을 공시인을 얘기를 할 때 써먹으면 괜찮겠구나 그쵸.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AP에서도 써먹어도 괜찮을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에 고객들이 공감하는 거는 보험이 필요해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겪었던 아픔을 공감을 해주는 거거든요. 같이. 솔직히 내용이 그렇게 머릿속에 남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내가 얘기했던 그 스토리에 대한 분위기나 느낌,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고 극복했고 그거를 내 관리에도 접목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느낌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내 스토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가지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도 내가 울컥할까? 차라리 그게 낫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네. 생각하면 또 울컥하고 네. 차라리 그거를 어필을 하시는 것도 좋죠.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울컥하네요. 이러면서. 진심. 네. 오히려 진심이 느껴지는 AP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요 이야기를 꼭 하면서 고객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고객분들이 제 이야기를 그래도 집중을 잘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건강보험 웬만한 분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진 않더라도 주변에서 대충은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를 좀 한번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화이트 라이어라고 하잖아요. 꼭 내 사례가 아니더라도 내 사례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AP로 많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좀 느낌은 어떠세요?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요. 동생분 볼 때 짠하지 않아요? 제 동생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짠하죠. 아무래도 집안에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애가 더 아파버리니까. 뭔가 내가 대신 맞아야 될 매를 걔가 맞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진짜 잘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동생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게 그나마 이 정도였던 거예요. 뭐 보험료가 엄청 비싼 건 아니었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게 동생이 갑상선 암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림프절암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돼서. 그래서 만약 저가 그 상황이었으면 저는 보험료를 2억을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준비를 해놨었어요. 저 스스로는. 네. 그런 거 안 걸려요. 네, 그러고 안 걸려. 보험 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암으로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점수를 물론 충족하면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되게 안타까웠죠. 아, 내가 먼저 차라리 왔어야 됐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반대로는 그래도 빨리 치료받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한테는 이비인후과 의사님이 되게 은사예요. 그러게 진짜 그냥 감기 때문에 갔는데 그거 보고 바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명이신. 제가 그분한테도 그래서 재무 제안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는데 지난 얘기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좋을 거예요. 저는. 아, 그런가요? 제가 고객이라면 물론 울컥하는 것도 슬프지만 음.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더 안쓰러울 것 같거든요. 네. 얼마나 이게 초연해지는 아무렇지 않아요. 한편으로. 네. 아무튼 이런 스토리들을 그래서 좀 넣어보시면은 되게 진정성을 느끼는
상담을 좀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고객이 느끼기에. 네. 사실 제 칩을 원래 얘기 안 하는데 네. 저도 했을 때는 한번 네. 그냥 얘기하죠. 아마 각자 스토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살아오신 세월들이 있고, 주변에서 겪어온 사례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접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진행될 내용은 저는 이거는 진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고객과 만나가지고 AP를 만나기 위해 가망 고객을 창출했으면 TA를 하고 AP를 하고 그 다음에 AP가 잘 돼가지고 PC로 넘어가서 계약을 하고 CS 1311을 한다. 요거를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신입들도 그렇고 경력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실수가 많은 게 그럼 이분들이 이 과정까지 나오는데 또는 이분들이 이 과정까지 나를 그럼 다른 설계사들과 다른 모습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민을 안 하세요. DB 고객분들 다 혹시 DB 사용해 보셨나요? 세 분 다? DB에 근데 그러니까 DB에 근데 루트가 너무 다를 것 같아서. 그렇긴 하죠. 근데 그냥 DB 자체의 그냥 성향. DB 다 써보셨잖아요. DB, 네. 그쵸. 그러니까 DB가 나랑 TA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나요? 노쇼도 하죠. 노쇼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노쇼를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 시스템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신입분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경력직 분들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인이랑 소개, 개척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연결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나랑 어떻게든 커넥션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나와 했던 약속을요, 깼을 때 그 사람들이 얻는 페널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약속을 웬만해서 노쇼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점들이 생기니까. 근데 DB는요, 저랑 연결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DB를 만났을 때, 그럼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많이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TA상에 꼬꼬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약속만 잡고선 끝내면은 이 사람들이 약속을 기억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어요.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럼 좀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스케줄러들 작성하셨어요? 스케줄러요? 네. 시간 단위 스케줄러 작성하셨었어요? 달력이든 이런데. 원래 원래 하셨던 스타일이시고, 제일님은 하셨었어요?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정도 하셨었어요? 하셨었어요? 전날에 보통 저게 딱 맞아요. 일반적인 고객분들은요, 달력에다가 내가 미팅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 거를 기록하시는 분들이 진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스케줄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는데 보통 전날이나 전전날에 문자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었지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들었던 것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쯤 돼서.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기록을 어차피 안 할 텐데 최소한 이걸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 조건 자체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내용이 TA를 했다 해서 가망 고객이랑 연락하여 약속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만남 일정 확정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로만 하게 되면은 또 고객들마다 성향이 좀 차이가 있고 하지만 많이 이 DB 경험해보신 분들 귀찮아해요. 솔직히.
전화를 그렇게 진중하게 받아주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왜냐면 각자 지금 전화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성 느낌이 들잖아. 좀 진중하게 듣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 끝나자마자 확정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케줄 이렇게 잡혀 있다. 보통 문자를 보내는 네. 보다는 카톡이 더 낫죠. 왜냐면 문자는 요즘 사실 네. 지나치면 쭈루룩 해서 안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반대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그냥 둘 다 보내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카톡. 네. 왜 굳이 하나만 보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두 개 다 보내면 뭔가 부담스러울까봐. 아, 그 부담을 왜 저희가 걱정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한 거고, 오히려 저는 카톡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0을 남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보겠죠. 근데 주변 조금만 돌아보세요. 저희 FA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들. 카톡 999개 쌓여있는 분들 엄청 많아요. 안 읽고 온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결론은. 네. 근데 문자가 뭐 999개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문자는 보통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문자는 그만큼 오지도 않고요. 네. 요즘 물론 정보가 많이 노출돼서 막 여러 막 짜증나는 광고 문자도 많이 오긴 해요. 막 주식방 들어오라는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런 문자가 오더라도 하루에 뭐 몇 통이 나와요. 10통 정도밖에 안 와요. 진짜 많이 와야 한 20통 오는 거고. 그러면은 문자로 보내면은 그래도 스치더라도 내 거를 지나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문자 확인을 아무리 바쁜 사람들도 자지 않나요? 웬만해서 하죠. 내가 이게 읽어야 할 문자인지 아닌지 그냥 대충 보면 바로 판단되잖아요. 네. 삭제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수신 차단하고. 근데 우리 문자는 애초에 조금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꼭 문자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AB 만남 전까지 그러면은 만남 일정을 계속적으로 또 주지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전부터 메일 보내요. 당일까지. 계속 해도 돼요. 문자. 네, 그냥 일정 이때 보니까 뵙겠다. 그냥 그 정도만. 양식은 제가 나중에 다 드릴 거지만 3일 전부터 해가지고 당일까지. 대신 이제 조금 양식을 다르게 하는 게 1일 전과 당일에는 답장을 꼭 남겨달라고 해요. 안 남기면 내가 안 남기면 그땐 전화하죠. 난감하죠. 네.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안 남기면은 그냥 제가 전화를 해서 약속이 확정됐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나고 말고를 결정하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시간 소중하잖아요. 굳이 그 사람 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 앉아갖고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은 그 시간 버리는 건데. 그럼 텀이 사실 3일 정도는 물론 베스트도 있지만 네. 대부분 간혹 정말 고객이 네. 바쁘거나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통화를 해서 네. 꼭 바쁘지 않더라도 네. 주말로 약속이 잡힐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텀이 네. 길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 메일을 보내나요? 아니요, 전 데일리 안 보내요. 이거는 사람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가 되게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굳이 나랑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는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약간 그 무기를 쓰고 싶지 않은?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저는 동의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라도 보내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의 가만 고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고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동의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프라이드를 좀 지키고 싶은 거죠. 네. 굳이 내 이 좋은 무기를 들이면서까지 나는 가만 고객화하고 싶진 않다. 약간 그렇게 텀이 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텀이 길면은 중간에 한 번은 보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통은 DB를 만나면은 일주일 안에 만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통화했어요. 그냥 일주일적 7일이라고 가정하면 첫날 통화를 했으면은 6, 5, 4일 전까지는 그냥 놔둬요. 3일 전부터 그냥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 DB의 사정 때문에 막 기간이 막 10일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럼 주말에 한 번 끼죠. 무조건 주말에 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주말에 그래서 문자 보내놔요. 어쨌든 관리는 그리고 3일 또 보내는 거고. 왜냐면은 주말에 고객들이 연락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심심하지. 그냥 결론적으로 핸드폰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시간대가 언제냐가 주말이잖아요. 주말 날. 네. 저녁에 또 그쵸.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문자를 저는 그냥 오전에 다 보내놔요. 오전에 무조건 보냅니다. 저녁 때는 절대 보내지 않아요. 주말 오전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주말 오전에 늦잠 자는 그래서 저는 보통 주말에는 10시나 11시쯤에 보내요. 그리고 이거 보내는 것도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일일이 하려면 다 업무잖아요. 약속 잡으면요. 다 메시지 예약해두세요. 알아서 발송되게. 그렇게 가는 네, 문자도 가능하고 카톡도 가능해요. 예약 메시지 발송이. 이거를 굳이 당일날 내가 생각해서 보내려고 하면은 놓쳐요. 그래서 아예 TA가 끝나면은요. 예전에 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TA 끝나면은 그 한 사람 TA 끝나고 하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TA를 한 명 잡으면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하를 해요. 근데 지금 좀 업무 속도가 빨라졌고 10분 안에 다 끝내긴 하는데 이런 거 해주시면은 편하잖아요. 그날 내가 신경 써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잘 갔는지 안 갔는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러면 부팀장 네. 부팀장님만의 뭔가 노하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노쇼가 안다는 네. 뭔가 따로 있나? 저는 이게 제일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노쇼가 제일 안 나는 방식은. 촘촘히 관리를 하는. 네. 일정 스케줄 관리. 왜냐면 대부분이 이거를 안 해서 그래. 스케줄 관리를 일반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냥 내 약속 그냥 기억만 하고 있지 언제 약속이 중복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너들을 하더라고요. 오너들은 하죠, 당연히. 오너들은 네. 스케줄 명확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 중에 오너가 몇이나 되는데요. 네. 그 확률 때문에 안 하기에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노쇼가 되면요.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그거는 뭐 어차피 안 만나요. 네, 저를 안 만날 사람인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다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리고 문자랑 카톡만 이렇게 보낸다고 했지만, 당일날은 오전에 보내놓고 전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만나기 전에. 답장이 안 오면은. 전날에도 그렇고. 당일날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냥 헛걸음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안 만나면은, 전 버려야 된다 생각해요. 고객의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아깝긴 합니다. DB니까, 돈이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다른 사람 더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궁금한 게 그럼 네, TA를 할 때 네, 제가 본 폴 영업을 했을 때는 네. 계약을 위한 폴이긴 하지만 네, 고객이 정말 욕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반론하고 클로징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그러니까 항상 강조를 그냥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클로징을 강하게 하고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요목도를. 네, 그게 오히려 계약률이 훨씬 더 높다. 여기 TA도 마찬가지인가요? 왜냐면 간혹 보면은 어떤 분들은 네, 너무 하면은 질려가지고 네, 아예 나를 그냥 차단해버려요. 네. 아니, 근데 TA에서, 얘가 너무 예를 들어 미팅을 안 잡으려고 뺀질대는 네. 이게,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겠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느껴지잖아요. 과감히 버릴 필요도 있다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일 오래 하려면은,
저 스트레스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멘탈 관리. 굳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으실까요? 물론 그것도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다 생각하면은 그럼 진짜 우리 10개 받았을 때 10개 다 약속 잡을 생각해야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클로징 하긴 해야죠. 내가 하는 데까지. 네,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래도 안 잡히면 뭐 그냥 빨리 버려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앞에 강사님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전 TA를 웬만해서는 5분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웬만해서는. 한 5분을 넘기면 네, 이게 질문하고 꼬꼬무가 아닌 이상 네. 계속 안 하겠다는. 맞아요. 5분을 넘겼다는 거는 이미 고객이 이 전화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 그나마 들어주고 있는 거 그 사람은 그냥 성향이 착해서일 수도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너무 티키타카가 잘 돼서 네. 그러지 않아. 맞아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든 이 고객은 회피하는데 내가 끌어오려고 하는 거구나. 막상 끊을 수는 없는 또 성향. 네. 맞아요. 근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약속 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취소하는 건 또 쉬우니까요. 네. 문자 한통 날리면. 그쵸. 문자 한 통 날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굳이 잡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더 TA 할 때도 앞에 다른 분들이 잘 교육해 주셨지만 꼬꼬무도 좋지만 결국엔 나를 왜 만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주지시키는 게 좋아요. 꼬꼬무를 할 때. 너가 이걸 함으로써 진짜 너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를 많이 어필을 해야죠. 어떤 도움을 줄 건지부터 자세하게. 사실은 뭐 동철 프로 FA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전반적으로 느꼈지만 그냥 핵심은 그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나를 셀카 처음 보는 사람 네. 입장 갖고 생각했을 때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안 느끼면 굳이 내가 얘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땐 TA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얘는 다르다, 얘가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다,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준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고객이 그렇죠. 이 팀은 노쇼를 안 하지 않을까 잡더라도 그리고 쿨하게 잡고. 그렇죠. 종철 프로가 그걸 되게 잘 하시는 편이고, 근데 좀, 처음 이제 접근한 분들하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본인의 스타일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거라서, 실제로 종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TA를 할 때 스크립트에 의존해서 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스크립트 안 본다. 네,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많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었고,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적응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좀 더 스탠다드한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뭐 본부장님이 쓰시던 그런 TA 스크립트나 아니면 다른 지점장님들이 쓰는 스크립트, 그거를 조금 더 자기화 해가지고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 종철 프로처럼 가미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꼬꼬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 저는. 놀랄게. 이게 철저히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검진 DB로 그때 한번 개인적으로 네.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검진 DB로 100% 확률에도 노쇼도 안 난다. 라고 너무 확언을 하시길래 궁금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내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고객 입장에서 어떤 걸 원할까, 어떤 걸 듣고 싶을까, 어떤 걸 해주길 바랄까를 수십 번 고민하게 느껴졌어요. 네. 내가 듣기에. 네. 종철 프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잘하고 있는 FA 중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TA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정을 좀 꼬박 잘 보내셔라. 이거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보냐. 네. 이거 생각보다 안 해요. 끝나고도 안 보내요? 통화 끝내고는 보내죠. 근데 약속이 다가오는 그 다가오기 전에 이거를 특히 안 해요. 전화라도. 전화든 어쨌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 안 하고 당일날 돼서 그냥 문자 띡 보내가지고 답장 안 오거나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노쇼 났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 그 고객이랑 만나기 전까지 내가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한 노력은 뭔데라고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만나는 게 아니면 맞아요. 팀장님 말로는 전화라도 네. 문자라도 전날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최소한 전날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닌 건데. 진짜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걸로 고객들이 결론적으로 이거 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그거예요. 내 약속을 잊어서 다른 약속이랑 중복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거 안 하셨던 분들은. 아, 깜빡했다. 이거 하면 깜빡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다. 예. 아, 차라리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날 그냥 만나기 싫구나. 요걸로 받아들이는 수준인 거죠. 사실상. 깜빡했다 다른 일정을 잡았다. 네. 그거는 절대 안 나와요. 전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전화해서, 아, 죄송한데 중요한 일정으로 가족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버무리는 거면은 대충 알잖아요. 두 가지죠. 진짜 중요하거나 진짜 중요하거나 만나기 싫거나. 네. 근데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 그 사람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명분이라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쵸. 차라리 그렇게라도 나온다는 거죠. 진짜 내 약속을 말 그대로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없게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이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P 하고선 AP 만남 당일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약속 잡고 거기서 똑같아요. 약속 잡은 거 확정 문자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일날 끝나면. 예. 거기 이지니까 무조건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AP 끝났으면 그날 내가 들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좀 보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라도 코멘트 달리고 그리고 소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셨나요? 오늘 상담 도움 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로 소감 달라고 하면은 조금 성의가 없고 애초에 만남 헤어질 때 소감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조금 정성이 들어가. 최소한.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좀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오늘 들으신 내용들 리뷰로 보내드릴 건데 그거 받아보시고 저한테도 좀 소감 좀 남겨주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소감이 저한테도 이 일을 하면서 이 컨설팅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고객님 같은 분들에게 더 좋은 관리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좀 더 살려드리기 때문에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한번 날려주시면은 웬만해서 보내주세요. 최소한 감사합니다라도 와요. 그래도 내가 1시간 이상은 떠들어. 네. 왜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얻는 원동력 중 하나, 쉽의 하나잖아요. 저는 그런 쉽도 살리면서, 감도 체크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고객의 그 감도도 체크하는 거죠. 나의 그 상담이 어떤 반응으로 다가왔는지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리뷰. 저는 보장 상담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상품에 대한 것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거를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영상을 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느 정도는요. 네. 그때 얘기했던 내용 정도는 다 보내줘요. 네.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보내지 않죠. 약간 좀 빼는 건 있죠. 너무 다 얘기하면 기가 나중에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문자 보시면서 보면 될 건데 그런 걸 리뷰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저희 지점에서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뷰 보내기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거 부족했는데 자세한 분석 내용은 파일화 해가지고 작성해서 며칠 뒤에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보내요. 리뷰를. 그리고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보장 점검 내용.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임팩트도 또 있을 수도 있죠. 한 번 더 내 약속을 주지시키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이거는 방법의 차이예요. 이런 것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또 2차 미팅도 내 AP가 웬만해서 괜찮았다는 PC 자리까지 나오죠. 다들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근데 내 AP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거나 하면은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중 하나 이걸 또 하는 거예요. 3일 전. 내 약속 까먹지 말라고.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것들 다 그냥 예약 잡아두세요. 메시지 예약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AP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하고 한번 끊고선 진행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든